이렇게 국가마다 합법 여부가 다르고 근데 지금은 전 세계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이와 관련된 범죄가 많은데 이거를 그러면 좀 범지구적인 차원에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나오진 않겠죠? 정말 어려운 질. 아니 생각해보면 정말 중독도 그렇고 이렇게 갖은 범죄에 연루가 돼 있고 그리고 그 마켓은 아마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클 텐데 뭔가 어디는 또 합법이라고 하고 어딘가는 불법이고 이게 좀 만약에 제가 어린 나이에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나이대의 이 사람이라면 단순하게 그게 그렇게 좀 나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게 얼마나 나쁜 그럴 건데 수 있죠. 어디는 네. 합법이래 우리나라만 그런 거래 이럴 수 있잖아요. 심지어는 유엔에서 네. 대마를 마약류에서 제외했어요. 아, 2020년에. 그래서 그렇게 괜찮은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 중독성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론 중독성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논쟁이 있어요. 예를 들면 담배가 대마보다 훨씬 더 중독성이 얘기하는 게 있는데 그렇게 보면 안 되죠. 둘 다 중독성이 있는 거예요. 둘 다 있다. 둘 다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심지어는 술도 금지시켰던 거고 술도 중독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쭉 보면 국가에서 굉장히 관리를 세게 하면 네. 아무래도 줄어들어요. 줄어들긴 한다. 줄어들어요. 그리고 그러면 그게 어디로 가냐? 인접 국가로 가요. 근데 상대적으로 이 통제가 약한 국가로 가요. 예. 우리나라에서 그때 이제 갑자기 마약이 유행했었던 적이 사실 일본에서 일제를 세게 하니까 맞아 그게 들었어요. 네. 그런 거거든요. 지금 동남아 쪽으로 간 거. 아프가니스탄에서 양귀비 엄청 재배 많이 해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거기서 국가적으로 통제할 수 없으니까. 네. 맞아. 그래서 한때 세계 최고 아프간 내전 때 네. 거의 세계 최대 생산국이었어요. 양귀비. 네. 그러니까 이게 전 지구적으로 하는 게 너무 어려운 이유가 똑같이 다 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우리나라 네, 일단 뭐 한국이 문제니까 일단 관리를 좀 해야 돼요. 지금은 그러면 네. 나오는 거 대비 좀 허술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좀 관리가 안 된다. 아니요. 관리는 계속 했고요. 사실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마약 청정국이라는 개념이 되게 모호한 개념이에요. 마약 청정국이라는 걸 부여하는 기관이나 이런 게 없어요. 없죠. 그렇죠. 그리고 그냥 우리가 붙인 이름이야. 네네. 어느 정도여야 마약 청정국이냐 이런 게 없어요. 없죠. 근데 우리나라가 굉장히 관리를 세게 통제를 세게 한 적이 있었죠. 그때는 많이 줄었죠. 근데 아무래도 점점 뭐 텔레그램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식으로 점점 정교해지니까 예전보다 많아졌어요. 네. 그건 또 분명한 사실인 것 같고 그러면 다시 좀 그런데 신경을 많이 쓰고 관리를 많이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도 지금 올라가는 게 통제 문제만이 아니라 경제가 성장하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세계 최대 소비국인 게 그게 거기가 제일 잘 사니까 그래요. 일단 돈이 있어야 사고. 네, 그러니까 수요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네.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이 따라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한국이 말씀하신 뭐 청정국 용어는 틀렸지만 한때는 뭐 경유지 뭐 이런 소리도 하다가 지금은 최대 소비지 중에 하나가 된 게 경제적으로 잘 좀 살게 되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데 이게 역사를 얘기할 때 정의하고 안정의를 얘기하기 쉬워요. 네. 그러면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항상 그러니까 뭐랄까 선을 넘어가면 새로운 부작용을 일으키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국경이 옛날에 그 골든 트라이앵글 예. 국제 무슨 연합이라고 할까 뭐 하여간 무슨 국제 아편 투쟁군을 만들어서 이 부대는 국적 불문하고 간다. 골든 트라이앵글 가서 뭐 소탕 뭐 저기 뭐 에스코바 이런 거 우리들이 가서 다 잡는다. 그럼 되게 좋을 것 같다. 하지만 그런 초월적인 어떤 권력이 생기면 또 다른 문제가 반드시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실수하는 게 그 슈퍼맨하고 어벤져스. 네. 걔들은 작가가 만드니까 통제가 돼요. 그렇죠. 그럼 우리도 어릴 때 늘 보면 저런 애들 만들면 세계 모든 악이 없어지겠네. 네. 더 큰 악이 생기죠. 오히려. 그러니까 항상 이게 그럼요. 이게 문제야. 이게 그 존재 자체가 아닐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옳은 거지? 우리 국가 통제 세게 하면 돼요. 근데 이제 어디까지 통제할까? 텔레그램 다 까발키면 될 거 아니냐? 어떻게 보면 그럼 우리 여기다 전에 누가 그랬어? 사람 몸에 수신기 붙이고 다니면 다 통제할 수 있으니까 완벽해. 네. 범죄 없어져요. 근데 그 자체가 범죄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 자체가 범죄죠. 무슨 뭐 마이너리티 리포트라거나 그런 영화들이 그런 종류니까. 모든 사람이
범죄 희생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 사회가 이래서 항상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 아이들 얘기로 다시 좀 넘어가 보면 요즘에 10대 학생들, 중고등학생들이 가장 노출이 많이 되는 범죄가 요 마약, 그 다음에 그 스포츠 도박이라고 합니다. 특히 저도 얼마 전에 들은 건데 그 먼지 제거하는 스프레이, 그게 또 이 환각 증세를 일으킨다고 그거를 지금 판매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도 얘기가 나온다는 뉴스 기사가 있었어요. 어제 내가 그거 살까 말까. 그거 칙 하면 키보드가 키보드 먼지 다 날아가거든요. 키보드가 좀 접촉이 안 돼서 살까 말까 네. 잊어먹었는데. 근데 그런 것도 있는 거 보면 그러면 학생들이 그런 거에 이 어떤 이런 마약 성분을 찾는 건 저희 때도 생각해보면 본드나 가스 이런 거 찾았는데 학창 시절이 힘들어서 그런 건가요? 역시 그냥 단순 호기심에서 한번 해보면 재밌겠다라는 그런 좀 사리 분별이 안 되는 나이라 그런 건가요? 이 먼지 제거 스프레이 뭐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거기에 들어있는 성분이 그런 그 마약과 같은 효과가 있다는 걸 어느 누군가가 얘기해 봤겠죠? 줬겠죠? 그럼 이런가 보다 하고 누군가는 또 시도해 봤겠죠. 그래서 대부분 호기심에서 시작해요. 아, 좋은가? 네, 한번.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런 걸 발견하게 되면 연령 제한 걸 수밖에 없어요. 지금 보니까 회수됐다는 얘기도 많고 네. 이런 거를 성인 인증이 없으면 못 사게 만든다거나 야. 그래서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까도 예. 말씀드렸지만 사실 완전한 방법은 없습니다. 없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고 역사를 돌이키는 것도 최고의 방법을 찾아서 이 방법을 쓰자가 아니고 인간은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키고 그 뭔가 또 방법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면서 그나마 최선의 방법을 찾아내려고 하고 그리고 사실 그거 임계점이 넘어간다면 또 특별한 방법을 써야겠죠. 너무 심각하다라고 예, 하면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임계점을 너무 이제 골치 아픈 거예요. 특별한 방법을 쓰면 쓸수록 네. 후유증도 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복합적으로 이해하면서 그때 필리핀에서 그 두아르테 대통령이 막 그러는데 네, 과격했죠. 네, 근데 저희도 그거를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옳지 않죠. 근데 거기 사는 사람들은 너무 심각하면 그 방법이 옳다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 된다면. 네. 그래서 좀 역사학자들이 이런 대답을 하면 늘 비겁하다고 그러는데 비겁한 게 아니라 역사의 목적이 지금 이 상황에서 답이 뭐냐가 아니라 극단적인 상황이 오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려고 역사하는 거지. 그런 극단적 상황이 오면 역사 볼 것도 없습니다. 이게 뭐 정말 팔 자를 거니 다리 자를 거니 하는데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일단은 거기 답도 없어요. 조치를 해야 된다. 네, 그런 상황까지 온다면. 그렇죠. 그 지금 요 토리 BJ님이 뉴스에서 보도되면서 더 확산될 수도 있지 않나요? 이런 거 좀 있죠. 있어요. 있죠. 뉴스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네. 이 요즘 그 기사들은 자극적인 기사를 내기 위해서인지 뭔진 모르겠지만 그때 그 역시 다른 주제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굉장히 심각한 폭력적인 그 영상이 그냥 노출이 된다거나 뭐 블러 처리도 없이 그리고 기사를 읽어보면 이게 그래서 마약을 하면 좋다는 거야 뭐야 거의 이 정도면 야 그 마약하고 환각 파티 한번 해야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디테일하게 그리고 마약을 사기 위해서 쓰는 은어들을 알려준다거나 이러면 그 기사를 보면 오히려 이거를 방지하려고 하는 건지 이 부추기려고 하는 건지 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그런 건 모든 문제가 있다. 이렇게 따지면 뭐 TV도 필요 없고 방송도 필요 없고 게임도 필요 없고 우리도 이런 거 다 닫아. 이렇게 되는 거 잘못하면. 저기 축구 네. 끝날 때마다 패스하면 하잖아. 축구 금지시키자는 논리가 그거였잖아요. 그거 하면 안 된다. 싸우니까. 맨날 그냥 패스하면 하니까. 네. 근데 기사를 그래도 좀 저는 이게 이렇게 해서 위험하다라는 걸 얘기를 해야지. 그렇죠. 너무 자극적으로 그렇죠. 막 디테일한 내용을 쓰는 거는 저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방법을 아예 기사에서 가르쳐주는 방식으로 쓰는 건 진짜 아닌 거고요. 그 텔레그램에 이렇게 해서 접속해서 어느 방에 누군가랑 얘기해서 이렇게 찾았다를 진짜 써놓는다니까? 진짜 그게 써놨어요. 어떻게 보면 요즘 TV에서 담배 피는 장면 불러 처리하고 네. 요즘 아예 안 하잖아요 그거. 그쵸, 아예 빼죠. 근데 사실 옛날 영화 같은 거 볼 때 이게 불러 나오면 나도 좀 짜증 나긴 해요. 저도 그렇긴 해요. 근데 또 생각해 보면 저게 참 흡연율 높이는데 참 기여하긴 기여해. 내 친구들도 보면 전부 영화 보다가 그 배우 멋있어서 하기 시작했다는 놈이 고등학교 때 대부분이었어요. 저희 중고등학생 때 영화 친구 그거 보고서 그 유호성 장동건 담배 피는 거 보고 야 한 대 펴보자 이러면서 근데 사실 이제 따라해보고 싶은 마음이
어릴 땐 들 수 그게 있으니까. 그 사람 탓인지는 모르겠다. 네. 아니 그 굉장히 큰 호기심을 유발해요. 엄청. 실제로. 그리고 멋있어 네. 보이잖아요. 그래서 기사를 쓸 때 그렇게 호기심을 유발하는 방식으로 쓰면 안 돼요. 맞아요. 위험성을 자꾸 알려주는 방식으로 써야 돼요. 이러면 위험하다. 네,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근육이 경직돼요. 네. 되게 이상하잖아요. 네. 왜 그럴까에 대해서 알려주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그냥 묻어놓으면 사람들이 훨씬 더 호기심을 많이 가질 수도 있어요. 그쵸. 그래서 끄집어내서 공론화하되 잘 좀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 말고 위험성을 알려주는 방식. 방지할 수 네. 있는. 그래야 위험하다는 걸 생각해야 안 하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모든 부분이 양식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런 기사 하나 생각나는데 네, 너무 이게 도대체 자극적이야. 이게 피라는 소리야. 진짜요. 네.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거를 당장 그 사필라이브에서 다룬다고 해서 줄어들 것 같진 않거든요. 당장은 계속해서 뭔가 범죄도 많아질 것 같고 하려고 하는 사람도 많아질 것 같은데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국가가 어느 정도는 좀 강한 통제를 해야 될 수도 있다. 다만 이게 또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니까 그 정도와 선을 지키는 게 또 중요할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그런 면에서 시민들이 현명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하면 또 오해할 수도 있지만 예를 들면 좀 강한 정책을 써야겠다 했을 때 네. 이러면 이거 손해보는데 이래갖고 뭐 막 싸우다가 점점 더 심해지면 나중에 가면 정말 더 센 걸 써야 되고 사실 미국 사회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얘기하면 이거 어떻게 통제하자 그러면 야 그거 좀 심하지 않니? 이러다가 점점 가서 나중엔 오히려 극악한 방법을 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현명해야 된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우리가 함께 현명해지자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공감대를 빨리 찾고. 그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예요. 왜냐면 브라질처럼 아예 텔레그램 금지시키자. 이거는 너무 극단적이고 그런 방식으로 해결 안 돼요. 그럼 다른 메신저가 또 나올 또 거고. 쓰겠죠.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독일이 훨씬 잘한 거죠. 음. 아주 그 국가에 굉장히 큰 폐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범죄에 한정해서 그럼 텔레그램도 안 받기 어렵거든요. 그쵸. 네.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접근해야 되고 그래서 시민들도 지금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생각으로 요 정도까지는 우리가 그래도 받아들이자 이런 고민을 좀 서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저번에 미국 가서 길거리에서 칼분이 나는 걸 한번 봤어요. 내 버스 차량 앞에서 했다고. 근데 확실히 거기는 사람들이 도와주러 빨리 몰리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걸 보고 야 우리나라 사람은 비겁한데 미국 사람들은 되게 의리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이거 오해고 그렇죠. 걔들이 그런 걸 너무 구석에 살기 때문에 대응 방향이 잘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대응 방향이 훨씬 낮을 때 나와서 눌러버려야 그 사이가 편안한 사이가 되는 거죠. 네. 이거 완전 다른 얘기인데 이런 그 정상적인 방법으로 중독을 치료할 수 없는 마약 같은 거 말고 성인이든 아니면 어린 나이든 내가 무언가에 좀 중독된 것 같다를 좀 치료하기 위해서 혹은 교정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는 게 좀 좋은가요? 그건 이제 중독 어떤 거에 대해서 중독이냐에 따라서 상당히 다른데 네. 일단 중독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많이들 오해하신 경우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뭔가 조금 많이 하는 것 같으면 다 중독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뭐 예를 들어 게임 많이 하면 게임 중독 네. 막 이런 거. 네. 근데 아니고요. 그런 거 아니다. 중독이라고 할 정도는 뭐냐면 그것 때문에 일상생활을 영위하지 못하는 수준까지 가야 중독이에요. 뭐 게임을 하려다가 회사를 안 가. 이 정도. 네. 게임을 하다가 사피 라이브에 안 와. 와요. 그래서 작가님 전화 왔는데 저 게임하니까 끊으세요. 이런 중독이다. 그런 정도면 네. 그 일상생활이 무너지는 정도가 돼야 중독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맞다. 그 정도면 네. 그 정도면 혼자 극복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 그 정도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렇구나. 네네. 그래서 의사의 도움을 받든 그 관련 그 재활센터의 도움을 받든 받아야 되고요. 그게 아니라 왜 집에서 부모님이랑 아이들이랑 맨날 싸우잖아요. 그쵸, 이거 하지 마, 저거 해. 그거는 중독인 경우는 거의 없고요. 그러니까 실제 중독은 아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아이들이 어떤 방식으로 습관을 들이게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려면 아이와 부모님들이 서로 약속을 해야 돼요. 게임 하지 마. 는 안 된다. 안 돼요. 어떻게 안 해요? 다 하는데. 나만 아니야. 그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게임을 하되 서로 양보 가능한 선까지 맞춰서 그 정도는 하게 해주고
그러면 그걸 지키게 만들고. 아, D를 쳐야 되는구나. 네. 그거잖아요. 네. 예.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걸 부모님들이 대부분 기준을 정해버려요. 아, 합의하에 하는 게 아니고. 합의 없어요. 그런 건 없다. 야, 너 하루에 1시간만 해. 그러고 나서 1시간 넘었잖아. 안 돼. 애들이 무슨 생각하냐면, 아니, 내가 언제 1시간만 한다고 그랬어. 그거는 이렇게 자기들 생각해요. 정해놓고서. 네. 그래서 아이들이랑 꼭 얘기를 할 필요가 있고, 가급적이면 합의를 하는데, 그걸 아이들이 말하게 해줘야 돼. 특히 남자아이들은 더. 남자아이들은 자기가 내뱉은 말 잘 지키려고 해요. 되도록이면.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하시는 게 그렇게 습관을 길러주는 데는 되게 도움이 돼요. 네. 그리고 담배는 담배. 혹시 교수님 담배 태운 적 있으신가요? 피우지 않습니다. 아예. 네. 박사님 아예 안 하시고. 그러면 저도 담배를 피운 적이 없는데 네. 끊으려고들 많이 노력하잖아요. 네. 근데 담배는 사실 중독이 맞는 거고. 그렇죠. 담배 끊기가 어렵죠. 정말 어렵고요. 예. 이게 중독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20년 동안 담배를 피우고 네. 30년 동안 담배를 끊었어요. 음. 그러면 중독에서 완전히 벗어난 거냐? 아니지 않아요?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람들이 그래도 30년 동안 쉰 거라고. 바로 다음날 피울 수 있다고. 계속해서 참는 거밖에 없다. 맞아요. 네. 그래서 되게 어려워요. 담배도 그런데 이런 건 오죽하겠어요. 내 친구가 그 별짓을 다 하는 친구가 있었어. 예. 그러다 어느 날 뭐 침을 맞는 게 있다고. 네. 그러면 좀 끊을 수 있다? 그러고 왔어요. 근데 그 말하면서 피고 있는 거야. 근데 이제 그 담배침이라는 게 그때 나왔었어요. 금연침 이런 거 같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호기심이 생겨서 네. 야, 그거 맞으면 어떤데? 그랬더니 담배가 아무 맛이 없어. 신기해. 아무 맛이 없어. 그래서 계속 피면서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왜 피냐 그래. 진짜 맛없다니까. 아무 맛 없어. 계속해요. 그러니까 이게 중독 맛을 피는 게 아닌가. 옛날에 담배 필 때 무슨 맛 이런 게 거짓말이었던 거지. 맛이 없어도 핀다. 이거. 그냥 행위 자체를 계속 뭐 반복적으로 하고. 내가 왜냐면 그 자식이 맨날 나한테 그랬거든. 담배 안 피니까 네가 담배 맛을 모르지. 네네네네. 맛을 모르지. 자식 쥐도 맛없이 근데 맛이 없어. 그리고 핑계를 주기 위해서 자꾸 담배에 여러 가지 맛을 넣죠. 약간 다른 거. 저도 봤어요. 유재석 씨가 그 죽기 전에 먹고 싶은 거 얘기하니까 라면 한 그릇 먹고 담배 한 대 피우고 싶다고. 그만큼 이런 중독은 정말 벗어나기 힘들다. 근데 만약에 진짜 만약이지만 저도 예를 들어 어디 놀러 갔다가 누가 술에다가 이런 걸 쓱 탔어요. 근데 마셨는데 나도 모르게 이렇게 되는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한 어떤 좀 강력한 조치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통제를 좀 했으면 좋겠다고 네. 말씀드리는 게 뉴스에 생각보다 클럽에서 그런 일이 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거기 단속을 얼마나 제대로 하고 있는지가 잘 모르죠. 너무 의심스러워요. 네. 사실 내 친구의 그 같은 동료 회사원에 가고 한번 당했었어. 나이트클럽 놀러 갔다가 물뽕이라 그러잖아요. 네. 근데 그건 이제 사실 마약에 중독을 하기보다는 이제 딴짓하려고. 네. 근데 그것 또한 이제 중독성이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니까. 쓰러져서 깼더니 한 대 맞았다고 그러더라고. 아예 주사 같은 게 된다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왔는데 네. 그때 그 잘못된 통설 중에 하나가 왜 3대까지 중독되고 한 대는 안 된다 뭐 이런 통설이 돌잖아요. 그런 것도 있었구나. 네, 그래서 아주 완전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친구는 그때만 그런 통설이 나도 믿을 정도로 많이 돌았거든요. 그래서 얘는 우연히 한번 당한 거니까 괜찮아 아직 기회는 있어 이러고 산다고 했는데 친구가 와서 하는 말이 이상하게 애가 변했다. 옆에 못 있겠고 뭐 그런다고 이게 진짜 무서워요. 지금 뭐 말씀하신 버닝썬 그것도 사실 이제 그런 거가 관련된 그렇죠. 문제가 있었는데 사실 제대로 수사가 됐는지 잘 모르겠고 그리고 이런 얘기도 있어요. KCY님인데 아까 예를 들어 제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마약 관련된 뭔가를 마셨다. 근데 그렇게 됐을 때 도핑을 했는데 걸려도 그건 범죄죠. 네. 한 게 되는 거니까 네. 당연히 처벌을 받는 거고. 근데 이 양양양님은 그 와중에 저희 남편이 20년간 피우던 담배를 석 달 전부터 끊겠다고 도전하고 있는데 성질이 더러워졌어요. 오늘 저기 하나요? 선물 드리는 거? 예. 당첨. 냥냥냥님 선물 또 당첨입니다. 네. 근데 이런 분들 많더라고요. 담배까지 아니고 밀가루, 탄수화물 끊으려고 저탄고지 하다가 다 좋은데 인생 사는 낙이 없고 성질이 더러워졌다. 그렇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굉장히 좀 무거운 주제고 사실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해도 쉽사리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긴 한데 이건 정말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점점 우리 주변으로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뭔가
아 어딘가에 있겠지? 그들끼리 하겠지였는데 그게 나이 어린 혹은 우리 주변 우리가 걸어다니는 길거리요 이런 데로 오니까 좀 더 안 그래도 흉흉한 세상에 더 무서움이 많아진다. 그리고 이렇게 자기 몸도 못 가누는데 무슨 범죄를 할지 어떻게 합니까? 그런 걱정도 좀 들고. 질문이 하나 왔습니다. 커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커피 중독? 커피는 제가 카페인. 전문가는 아니지만 카페인 중독 얘기 많이 하는데 네. 카페인의 효능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학계에서 굉장히 세게 논쟁 중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각성 효과가 있다 뭐 이런 네, 거. 그리고 뭐 심장 그러니까 조금만 하루에 조금씩만 마시면 심장에 도움이 된다라고 오, 막 그런 거 있었죠. 연구도 예.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저도 뭐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데 제가 증인인데 아까 말씀하신 중독은 일상생활을 못 해야 된다. 네. 나는 커피를 안 마시면 책을 못 써. 방송 원고 뭐 책 다 커피 마시면 사거든요. 그건 안 중독인 거죠. 저의 그 생체 실험. 네네네네. 근데 저도 하루에 아이스 아메리카노 2잔, 그 다음에 몬스터 레드불 같은 거 한 서너 캔씩 먹거든요.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면 먹는 게 바카스예요. 그러니까 카페인을 달고 사는데 생각해보면 그거를 한번 목 때문에 다 끊은 적이 있었는데 그 일상생활이 불가능하진 않지만 나른해지더라고요. 그건 이렇게 자꾸 내성이 생겨서 그래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좀 주무세요. 네. 사실 이렇게 명쾌한 대답이 있죠. 네. 자야 됩니다. 네, 그럼 자야 됩니다. 저도 자고 싶습니다. 안 자고 싶어서 먹는 건 아니고요. 네. 일이 있으니까 먹는 건데, 근데 이게 잠 못 자면 건강에 진짜 안 좋다고. 제일 안 좋죠. 네. 제일. 자, 요 댓글도 하나 보겠습니다. 그 엘리샤초님, 20살 때 미국에서 파티 갔을 때 술 못 마셔서 탄산 들고 있는데 노알콜 칵테일이라 해서 아무 생각 없이 잔을 받았거든요. 다른 남자가 불편한 기색으로 눈치를 줘서 화장실을 버린 적이 있는데 그때는 신고할 생각도 못하고 무서워서 버리고 벌벌 떨면서 집으로 돌아왔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런 문제가 요즘에 한국에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영화에 보면 예. 술 이렇게 권하고 이러는데 맞아요. 이미 거기에 뭔가 약물이 들어가 있다거나 그런 경우 있죠. 그래서 그런 거 그냥 버리라고. 이렇게 따다다닥 딸 수 있는 새로운 음료가 아니면 누가 이제 주는 거 권하는 거 마시기 힘들죠. 요즘 그런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박지훈 씨는 자면 죽는 병이 그런 건 아니고요. 네, 그런 병은 없어요. 이미 다 알고 계시네요. 진짜 네. 잘 주무신다는 거를. 아, 이게 그거는 참 옛날에 기차 같은 데서 이거 음료 줘서 재우고 털어가고 이런 거. 그런 거 많이 예전에 그거, 진짜 예전에요. 예, 근데 그때는 수면제를 탔지. 수면제. 마약을 타진 않았는데. 그렇죠. 차라리 수면제면 낫다. 그러니까 그때 그거는 이제 그 소위 ROI가 안 나오죠. 마약은 ROI. 마약은 되게 비싼데 털어가는 거 얼마 안 그렇죠. 되니까. 그게 안 나오죠. 예. 마약으로 털어가려면 다이아 정도는 털어야 뭐가 단가가 맞을 텐데. 그래봐야 뭐 지갑에 지폐 몇 장 있으면 그건 안 맞으니까.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마약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지금 아마 람보르기니 이 사람은 또 역시 그 돈과 관련된 걸 추적을 해봐야 될 텐데 저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런 것도 한번 다뤄보고 싶습니다. 요즘에 이런 사람들이 가담하고 있다라는 그 돈을 벌고 있는 뭔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불법적인 큰 돈을 버는 사람들 되게 많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불법인 걸 알면서도 그에 대한 보상이 크면 하려고 하는 그럼요. 그게 점점 더 강해지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사람들은 어떤 심리로 그런 일들을 하는지 궁금하고 이것도 걸리면 문제라는 걸 알지만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단 사람들은 항상 내가 네. 다시 ROI를 얘기해요. 예. 내가 이런 행동을 할 때 돌아올 보상과 그 다음에 내가 혹시나 받을지도 모르는 처벌 요거 다 계산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처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처벌이 너무 약할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똑같은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보상과 처벌이 비슷한 수준이면 네. 사람들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비슷하면 안 한다. 보상이 어느 정도 많아도 사람들은 처벌에 대해서 훨씬 더 세게 생각하기 때문에 처벌을 크게 생각한다. 그래서 잘 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은 처벌은 약하고 보상은 엄청 센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 뭐 엄청나게 큰 돈을 버는데 야 1년 갔다 오면 된대. 이러면 하죠. 요즘에 뭐 사실 이미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양지에서 활동하는 사람의 느낌이 벌써 아니잖아요. 약간. 그럼 이 사람들이야 큰 돈 번다고 그러면 할 테니까. 그리고 그런 음지에서의 어떤 이런 거는 역사와 항상 함께 했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우리나라 법에 대해서 제가 이건 진짜 내 전공이 아니니까 예, 내가 예. 아무리 법의 역사는 하지만 형법 이런 전문가는 아니니까 근데 우리나라 법이 약하다 강하다가 아니라 이 변화하는 시대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마약 사범 같은 경우는
그 처벌이라기보다는 격리시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그 조직이 와야 되고 예. 이 사람이 네. 돌아가서 그걸 할 수 없을 정도로 어. 격리시키는 부분인데 우리는 형량을 처벌이라는 관념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사람을 죽였어 때렸어 여기는 얼마고 이 사람은 비틀거리게 만들었어 이런 개념이 아닌데 이 법의 처벌이라든가 어떤 형량도 여러 가지 경우에 따라서 의미를 다르게 부여해야 될 것 같은데 왠지 그게 좀 이상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좀 그게 물론 뭐 법률이라는 게 이런 게 보수적으로 돌아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정도는 발맞춰서 함께 가야지 안 그러면 계속 피해를 받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이런 것도 역시 네, 이야기를 해볼 법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